7회 가겠습니다. 문정희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두 번씩 출제되는 작품이죠. 한계령을 위한 연가. 글이 참 모르겠습니다. 연인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장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글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점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이라고 있지. 그죠?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뭐뭐 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맞지? 자, 희한합니다. 그죠? 보통 폭설은 보통 플러스로 나옵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나오는데 폭설을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지. 지 혼자서는 만나기 싫고요. 누구랑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잊을 사람하고. 갈 때 뭐 하고 싶다? 폭설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요, 이듬해 풍년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지? 풍요를 알리고. 요즘은 참 그죠? 여름은 지나치게 덥고, 이번 여름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요? 힘들어요.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표현들이 상당히 자동차들을 환류시켜놨죠.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래, 자기 집의 주차장들이죠? 그거를 구멍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법석이지만,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는 거기에 뭐다? 기꺼이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묶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계령의 한계라고 말장난하고 있죠. 그지? 그냥 한계령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을 건데, 시를 쓰는데 한계령의 한계라고 돼서, 이 한계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얘기하는 이 한계일 수도 있고, 마치 리미터라는 그 한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 한계라고 하면 차가운 어떤 계곡? 그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맞지? 자, 어쨌건 그런 쪽에 기꺼이 묶였으면 좋겠다 했네요. 여기까지 되었죠? 하면서 이제 영탄하고 있죠. 그리고 다 함께 요거 표현법 뭡니까? 눈부신 고립, 역설이죠. 맞습니까? 역설입니다. 고립이 뭐 하진 않는다? 눈부시진 않죠. 역설입니다. 모순 진술 속에 뭔가 심오한 진리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래. 참 표현이 못 잊을 사람인데 뭐로 묶이고 싶습니까? 운명으로 묶이고 싶죠. 그죠? 이렇게 운명 묶여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제한 효소 한 방이면 끝나죠. 그죠? 운명이 묶였으면 했습니다.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자, 요렇게 시 구조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제 장면이 여기서 끝나게 되네요. 이게 S샵이죠. 1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다지. 맞지? 해서 가정법 썼고요. 가정을 해가지고 화자에 뭘 얘기하고 있다?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장면 1, 1연과 2연을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낯선 시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뭡니까? 이미 이제 지금 고립되었습니다. 그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또 필요 없네요. 그죠? 자,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시에서 항상 주어에 해당하는 것, 그죠? 동그라미 치라 했습니다. 특히 주어가 뭐일 때? 나일 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다음 헬리콥터는 왜 나타납니까? 이 헬리콥터는 뭐예요? 구조하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 흔들지 않는 SOS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운명이 묶여 있는데. 스스로 고립을 원했는데. 맞죠? 비록 밤이 되어서 주변이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이거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이 어두워져서 오는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본성이겠죠. 그런 본성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마지 않겠다. 손은 들지 않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운명으로 고립되겠다 이거죠.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구조당하지 않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봐봐라. 장면 1이 소망하고 가정이 나왔다면 맞죠? 장면 2는요. 이제 셈은 항상 서술어 쪽을 봅니다. 서술을 봤더니 아느리라고 있죠. 강한 뭐가 나온다?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는 헬리콥터리. 이 헬리콥터가, 이 시에서 헬리콥터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는 않네요. 그죠? 헬리콥터는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헬리콥터는 폭력성이죠. 혹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죠. 살생이죠. 맞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 하나에 까만 포탄을 보는 헬리콥터들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란이나 꾼 이런 양식을 뿌릴 때에도 이거는 살생인데 여기서는 뭐다? 생명이죠. 이제 또 이런 헬리콥터 양면성 나는 결코 옵사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또다시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해서 장면 2 정도, 이 작품은 장면 1과 장면 2 정도로 그래 정리하면은 될 것 같죠. 맞죠? 짧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참 절절한 연가다라는 생각이 들죠. 연애 감정을 듬뿍 담은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가학을 관련 문제를 다 풀어야죠. 1번 가는 복백체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가가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가 안 같습니까? 이 작품은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거야 자기 의지를 얘기하고 있나? 소망과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갈등 심화 틀렸네요. 일단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 있었습니까? 있었죠. 영탄. 있었고요. 화자의 의도를 요거 가는 되네요. 그죠? 가 말줄임표 있었습니까? 뿌릴 때도 있었네요. 그죠? 말줄임표를 절망적인 시적 상황. 자, 이게 절망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이 말줄임표는 뿌릴 때도 이 말줄임표가 뜻하는 게 뭐예요? 한번 다시 보자. 왜 말줄임표 쓸까? 샘 생각에는요.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같이 야생의 짐승 골먹이를 뿌릴 때도 뭐뭐 할 때도 일일이 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로또 복권을 떨어뜨려도 그죠? 황금덩어리를 떨어뜨려도 나는 숨겠다. 요 말이겠죠. 그지? 그래서 말줄임표하고 절망적 시적 상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 딱 해놓고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망적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원경에서 근경, 미쳤죠, 이건 그냥. 맞죠? 원경, 근경 아니고요. 계절적 소재는 언제입니까, 아까? 폭설이니까 겨울은 낮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결국 언제입니까? 낮에 왔다가 밤이 된다까지는 있는데, 정서가 변화되지는 않네요. 그죠? 자, 요것만 봐도 벌써 정답은 일단 저는 뭐라고 생각된다? 2번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자, 명령 어디 있나? 명령만 찾으면 된대, 그죠? 노래 잘 안 비는데. 찾았습니다. 명령 있네요. 명령이 안 비더만은요, 명령이 딱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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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있네. 그지? 아, 날 죽여라! 날 살려라! 그 말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 있네, 어쨌거나. 자, 나중에 풉시다. 나는요, 일단 가로 풀 수 있는 거는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1번, 뜻밖의 폭설이라는 상황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눈부신 고립은 역설인데요. 임과 함께 눈 속에 가신 긍정적인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다. 자, 작품 어디에도 임과 다시 이별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지. 단지 짧은 축복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죠? 두려움의 색채가 어디 있는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냥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밤의 색깔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죠? 정답 3번이네요. 4번 맞고요. 자, 됐죠? 과학을 관련 문제 더 풀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기억 보세요. 기억. 기억이 꽁들이죠. 자, 기억 한번 봅시다. 5번, 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은 모두, 자, 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지? 꽁은 지금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한겨울에. 먹이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절실한 도움을 필요한 존재. 이거 맞네요. 그죠? 극한 상황에서 생존, 이것도 맞네요. 그죠? 4번 틀렸죠? 꽁 아니죠? 5번도 틀렸죠? 꽁하고 관계없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과학을 관련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나학을 보겠습니다. 자, 나학을 작품 제목 봐야 됩니다. 형장가라는 잡가입니다. 잡가. 어째 고전 시가네요. 형장가. 아까 얼핏 보니까 춘향 얘기 같았죠? 자, 형장, 태장, 삼보진, 도리매로. 하나를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빌어먹을 몇 대? 30대네. 그것도 맹렬히 권장을 쳤지. 했더니 1촌밖에 안 되는 몸뚱아리에 있던 간하고 장이 다 녹는다라고 과장을 했죠. 자, 춘향이 겪게 되는 30도의 형장을 얘기하고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지금 형벌이 참 혹독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걸렸구나. 1등 춘향 걸렸구나. 뭐죠? 이거 무슨 율격입니까? AABA의 민요적 율격이지. 하고 난 뒤에 목소리가
이 부분 또 목소리가 이상하죠. 첫 줄, 두 줄, 세 번째 줄은 춘향이 편이가 춘향이 편이 아니가 보니까 1, 2, 3행까지는 춘향이 편이지. 그런데 4행, 5행은 사또분부 지어만이 인정두지만 쭉 패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목소리가 바뀌고 있죠, 지금요. 맞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목소리는 아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방이라든가, 맞습니까? 뭐 그런 사람 목소리죠. 사또 분부를 받잡은 사또 밑에의 부하 직원이겠지. 맞지?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 했더니, 자, 그 다음 또, 왜 이래? 이 작품 이상하네. 자, 또 보세요. 국곡투식 하였느냐? 엄형 중치는 무슨 일인가? 살인도모 하였는가? 항세 족쇄는 무슨 일인가? 관전바락 하였는가? 옥골 채심은 무슨 일인가? 이라고 있죠? 하면서 표현법 뭐 쓰고 있습니까? 뭐, 대꾸 이런 거 하지 마라. 당연히. 설이죠? 자, 국곡투식. 나라의 곡식을 훔쳐서 처먹었는가? 이거는 진짜 대단한 벌이지. 그렇다면 그런 벌이라면 적어도 엄한 형벌에 중하게 다스려야 되지. 엄형 중치. 엄한 형벌에 중하게 다스리는 게 맞잖아. 적어도 사람을 보였으면 죽였으면은 항세 족쇄로 하고 사또 앞에서 발악을 했으면은 옥골 채심이란 이런 가혹한 형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춘향이는 단지 뭐만 수청 안 들었다는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죠? 절개를 안 지킨 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라고 이거는 항변하는 거죠. 목소리가 다르네 어쨌거나. 이 작품 특징 알겠습니까? 그죠? 목소리는 다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누굽니까? 불사하고 가련하다 춘향음이 쪽 나오네요 이제. 춘향음이 자, 월매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돌아들며, 아, 이거는 춘향 모친을 묘사했지. 이거는 당연히 몹설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 마리 하려무나. 이거는 다운표 맞죠? 이건 누구의 대화다? 춘향 모친의 대화죠. 춘향이 보고 뭐 해라고? 그냥 수청 든다 해라 이거죠. 했더니 춘향의 대화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옥중에서 죽을랑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글 쉽죠 이제?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기러기 나왔습니다. 그지? 계절은 가을이네요. 그죠? 한양성 안에 가글랑 도련님께 소식을 전하여달라. 기러기는 그렇다면은 소식을 전하는 포스트맨이네. 그죠? 우편 배달부죠? 그지? 자. 날 죽여라. 신간사또야. 나를 죽이뿌라, 이거라. 그리고 날 살리시오. 한양당군님 나를 살리시오. 옥 같은 내 정갱이에 피가 이렇게 낭자하니 쓰잘데없이 나 이제 뭐다? 죽겠네, 이거. 이거 계속 지금 춘향이 대사네요, 지금요. 맞죠? 이까지가 춘향이 대사로 봐야 되는 건지, 뒤에 이거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춘향이 대사인지는 정확하진 않네요, 그죠? 이거는 서술자가 묘사한 건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작품의 특징은 뭐가 다르다, 지금? 뭐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 대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화의 주체가 바뀌죠 계속. 맞죠?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이네요. 석벽 강상 찬바람은 화살 쏘듯이 들이불고 벼룩 빈대 바구미는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까지 다 물어보면 된다. 그냥 춘향이 대사로 보면 되겠네.
벼룩빈데 바구미를 여기도 물고 저기도 떴네. 석벽에 서 있는 매화가 나를 보고 반기는 듯하고 도하였으면 연이 또 구비구비 한다. 맞지? 그래서 매화는 항상 우리 예전부터 선비의 뭐다? 절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또한 춘향의 뭐 절개하고 관련되는 그런 상징성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장가 작품 이해했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정답 아까 2번 했네요. 그죠? 맞죠? 아까 가에서 다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다 가에서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화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하고 있다라는 이 나에 대한 것도 확실히 확 땡기지는 않죠. 맞죠? 대화를 이용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었네요. 3번 문제 갑시다. 자, 형장가는 보기를 읽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기를 안 읽고 왔네요. 왜 보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안 헷갈리죠? 자, 보기를 읽었더니 춘향이가 다 뭐다? 지가 자기 스스로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나 이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은 춘향이 부분으로 한 게 맞네요. 그죠? 앞부분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렇다면은 이것도 누구 말이다? 이것도 그렇다면은 춘향이 말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불상어 가련하다 춘향어머니가 불쌍하다. 이것도 춘향이 말까지 볼 수 있겠죠. 맞죠? 이거는 춘향이 말이 아니고요. 맞죠? 자, 춘향이 말로 볼 수 있다. 자, 일단 춘향의 자탄이 중점 내용이다. 형장가는 신관사또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춘향을 매질하는 대목과 그것을 보고 춘향을 불쌍해하는 구경꾼들의 모습, 춘향이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 글의 종류는 뭐다 방금 작가라 했습니다. 이 곡은 처음에는 구경꾼들이 동정으로 시작되고 그 뒤에는 춘향의 서러운 풀음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30도 맹장하니 참 혹형이다 이거죠. 구경꾼들이 동정이다. 아까 그거네요. 그죠? 그렇네. 인정이란 두지 마라. 신관사또에게 고난을 겪던 춘향에게 대한 주변 이게 연민이면 그죠? 큰일 날 짓 하고 있죠. 주패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연민입니까? 그죠?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춘향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절이다. 속절없이 나 죽겠네. 춘향의 신세 안탄이다. 됐죠? 그 다음 A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부분이 아까 국곡 투식하였느냐라는 그 부분이죠. 적절한 겁니다. 아니고요. 자,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은 했는데요. 과거 현재 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정답 3번이네요. 그냥. 맞죠? 자, 더 이상 가면 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니은이 뭐죠? 기억은 아까 꽁이었고요. 니은은 기러기네요. 기러기 갑시다. 기러기는 지금 당연히 뭐합니까? 포스트맨이죠. 정답 3번이네요. 그죠? 포스트맨이다 하니까 딱 나오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또. 동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동행. 보기 읽었다 칩시다, 그죠? 동행 그냥 버떡 한번 갈게요. 자.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큰 키의 사내와 억구는 눈 덮인 산길을 가고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두 사람은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네요. 그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등 없이 뭔가 친분감이 쌓이겠죠.
했더니 큰 키의 사내는, 자, 큰 키의 사내는 중학생 때 토끼 잡던 이야기를 했고요. 억구는 한국전쟁 때 덕수를 죽이고 덕수의 동생 덕칠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갯길을 내려옵니다. 자, 고갯길을 내려오네요. 보통 고개가 뜻하는 건요. 고개는요, 보통 올라갈 때는 갈등이 뭐 되고요? 심화되고요. 내려올 때는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설에서 고갯길의 장치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아시겠지만 둘 다 어쨌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지금요. 맞지? 둘 다 뭔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토끼하고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고요. 억구는 지금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아버지하고 뭔가 덕칠하고의 그런 어떤 원수지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됐수다. 여기가 바로 큰 길입니다. 걸음을 멈춘 자,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라 했습니다. 억구는 은거주춤 소변을 봤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름치 곡의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보가 없는데요. 큰 키의 사내 직업 혹시 아시죠? 직업이 뭐예요? 직업 아시죠? 직업이 뭡니까? 모르시죠? 직업 형사입니다. 형사. 형사예요. 형사. 자, 일단 봅시다. 내가 한번 일부러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억구는 소변을 봤는데, 자,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죠. 맞죠? 나란히 서서 걸으니까 일정한 거리가 없이 좀 밀접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바람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까지 위해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해서 저는요, 특히 현대소설 읽을 때요, 배경이 딱 나오잖아요, 갑자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상징성이 뭘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현대소설에서의 배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에서의 배경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전소설에서의 배경은요, 인물이 그냥 운명을 갖고 태어나죠. 맞죠?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에 의해서 인물은 어디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얘는 그 운명대로 큽니다. 그러나 현대소설의 인물은 환경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배경이 나오면 상당히 좀 그것이 의미가 뭘까를 한번 많이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대소설을 읽을 때 갑작스런 나온 사실 배경이잖아요, 지금요. 배경이 보니까 눈이 무더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뭐였습니까? 쏟아져 내렸다 했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무게가 있었죠, 무게가. 계속 무게가 쌓인 거 맞니, 안 맞니? 쌓여가지고 이제 쏟아져 내렸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봐라, 느닷없이 뭐를 고백합니까?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죠. 맞습니까? 제가 이 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만약 이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봐봐라, 여기 이 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지 순교 뭐 하겠어? 맞습니까? 그 다음 눈이 내린 것하고 본인의 뭐하고 살인 자백하고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작가의 의도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쏟아져 내려졌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깨에 엄청 무거운 눈 무더기가 있었어요. 그게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느끼는 감정 뭐죠, 이제? 이제 홀가분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마 억구라는 이 산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짐지고 있겠지. 그거를 상대에게 이제 털어놔 버립니다. 나는 뭐라고? 살인자라고. 나를 어떻게 하겠소? 여러분들 봐세요. 자,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키의 사내라면 이때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 뭘까? 선생, 난 어제 누구를 죽였어. 그래, 나 어쩔 거요? 그죠? 당연히 몇 걸음 물러서겠죠. 그리고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죠.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습니다. 뭐가 있겠노? 혹시? 형사니까. 총? 자기를 방어할 뭐? 아니면 수갑?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했더니, 이 큰 키 사내만, 봐봐라. 그래, 선생 어떻게 하겠어 했더니, 이러고 있고, 근데 얘 지금 살인자 인마도 또 뭐, 억구를 막아서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지, 또 뭔가, 얘는. 그렇다면 이 키 큰 사내는 불룩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노? 흉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까. 위기감이 고조되죠, 지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저 새끼 저기야. 나도 죽이려고, 이제. 와, 끝내주죠? 처음 보세요. 대화. 자, 이제 됐수다. 여기가 바로 큰 길입니다. 아니, 큰 길에서 나를 도끼로 찍나? 그죠? 자, 그렇습니다.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지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아주 이죽됐죠. 놈에게. 놈이 누굽니까, 지금? 덕수 동생 놈인 김덕칠이죠. 잠깐만, 앞부분 줄거리 다시 한번 봐봐라. 어떤 친구죠, 얘가? 덕수의 동생 덕칠이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죠. 진짜 이 집구석 어떻습니까? 덕수를 죽이고 덕수 동생 덕칠이는 아버지한테 또다시 원수를 갚았던 거죠. 맞죠? 이게 바로 한국 전쟁이 난 참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한국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살인이라는 그 원수, 그 보복행위로 지금 아버지의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술집에서 얘를 만났다는 얘기죠. 했더니 얘가,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겠다? 그래, 벌초로 매년 해왔다고. 아이고 참, 덕칠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산소에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벌초를 지 없는 사이에 계속 했다는 얘기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 눈물이 나네 이겁니까? 아니죠. 이거 반어죠. 비꼬는 거죠. 하고 말입니다. 헌데 그 덕칠이를 나는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덕칠을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떠다보고만 있었다. 오버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보겠죠. 그래서 권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상등성이를 가리켜 보았다. 바로 저 산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더군요. 난 지금 산소에 간다는 얘기죠.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치워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리랍니다.
술 올리면서 아버지 음성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푹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서 내년에도 풍년이겠다마. 옛날에 속설이죠, 그죠?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곁에 누워야죠. 과거의 6.25 때는 아버지를 버리고 지 혼자 도망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게죠.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회한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곁에서 효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본인 스스로의 뭐와 자책과 그런 회한이 묻어있는 그런 대사죠, 이거는요. 됐습니까? 현대소설은 심리파악입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저기가 바로 와야입니다. 거기서 우선 이 마을 구장내 집을 찾아가 몸을 녹이시오.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녹이시오. 자, 그럼 난 하면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지가랑이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형사가 지금 살인범을 놔두면 안 되잖아.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얼신연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으로 노여! 잠깐만! 그러고 난 뒤에 강인한 무엇인가를 생각한 듯이 목소리 톤이 강하다는 얘기죠. 압니다, 우리는 그죠? 아, 수갑 채울 모양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언 바지가랑이를 대긋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이번에는 큰 키 사내가 성큼성큼 오네. 이거는 아마 강인한 무엇인가, 뭔가를 결심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오는 모습이죠? 마치 주저없이 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오브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진 그런 겁니다. 자,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이 큰 키 산의 오브 안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있는 이 불룩한 것은 무엇인가죠? 이렇게 계속 정체를 밝히지 않고, 맞습니까? 이러한 말을 통해서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죠.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리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의 행동거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그렇게 성큼성큼 오다가 이제 갑자기 머리를 위로 향했죠. 맞죠? 뭔가 결심을 써가지고 샘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제 살인자니까 수갑 채우는 거 어때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위로 향하고 또 입을 해 벌린 채 그 표정 위에 또 뭐가 내립니까? 눈이 내리네요. 야, 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그죠? 눈이 내립니다. 하면서 갑자기 뭐 시작합니까? 고개를 위로 향했다면서 시나리오라면 여기에 시나리오 기호 OL 같은 거 들어올만 하죠. 오버랩. 과거 회상 장치입니다, 이제. 맞죠? 하면서, 자, 이 부분이 어떤 큰 결심을 쏟는 듯 성큼성큼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보면서 옛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나는 생물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담이 뭡니까, 지금? 사회를 존속시키는 어떤 규제 혹은 윤리, 막 이런 거죠. 사회를 존속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둔 규제,
혹은 규칙, 윤리, 관습, 이런 게 바로 담이죠.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자, 마지막에 얘가 뭐냐면은, 새끼 토끼가 이튿날 해부되는 겁니다. 생물 실험에서. 해부되는데, 얘가 지금 그렇다면은 새끼 토끼의 생명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생물 선생님의 담을 빙빙 돌며 하고 결국 담을 안 뛰어넘어갔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위안하죠. 아마 분명히 저쪽에는 뭐가 있을 거다. 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뭐 밖에 있을 것이다. 담 넘는 것은 나쁜 짓이다. 라고 그냥 자기 위안한 거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용기 없음을 감추기 위한, 맞습니까? 자기의 용기 없음을 감추기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였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에 대한 상황이 앞부분 줄거리에도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중학생 때 토끼 잡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생물 선생님이 이제 생물 시간에 얘를 해부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토끼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결국 못 구하고 그냥 온 겁니다. 새끼 토끼를 못 구했습니다. 그게 이 시점에 왜 떠올랐을까요? 과거에는 자기는 새끼 토끼를 못 구했다 이거죠.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시오? 억구가 말했다. 아직까지 얘는 지금 과거 회상에 겹쳐져 있죠? 나쁜 놈이 되기 싫었던 거야. 담을 넣는다는 것은.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또 나오지? 맞죠? 또 같은 배경 또 나오죠? 앞에 이렇게 눈 무더기가 쏟아졌을 때 누가 고백했습니까? 살인자가 살인 행위를 고백했죠. 그다음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맞지? 어떤 미움, 온갖 미묘한 복합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 털어버리고 결국 자기 아버지 산소 가서 덜어눕겠다 했거든요. 모르죠. 남들이 만약에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분명히 아마 이 억구라는 사내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뭐 할 것 같아, 얘는 지금. 아빠, 난 절대 이제 아버지 곁을 안 떠날 거야. 아버지 곁에 그냥 있을래.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눈무더기가 쏟아지죠. 했더니, 선생, 발이 싫습니다. 빨리 얘기해라 이거죠. 계속 제쳐갑니다. 나를 붙잡아 놓고 뭐하나 하는데, 실체가 밝혀지죠. 실체가 밝혀집니다. 윗주머니, 삐쭈가니, 지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흉기라고 생각했는데, 흉기가 아니고 뭐다? 소주죠. 아까 아버지 산소 가서 뭐 한다 했습니까? 술을 부어드린다 했거든요. 아버지 성묘할 때 쓸 그런 술이구나 이거죠. 맞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이제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에,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의의 빛이 스칩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되겠다? 얘를 수갑 채울 것이 아니라 얘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맞죠? 자, 근데 그냥 풀어주면 얘는 뭐합니까? 아까 산소 가서 뭐 한다 했어요? 죽는다 했죠. 자, 노용, 잠깐만 하면서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자, 이제 또 봐라. 권총인 줄 알았더만 뭡니까? 수갑인 줄 알았더만 뭐다?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 서서히 손을 떼고 무엇인가 불쑥 억과 앞으로 내밀었지. 뭘 줍니까? 담배를 주죠. 맞죠? 담배를 줍니다.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 피를 피웠으니까 담배 한 갑에 전체 20개비가 있거든요. 이제 18캡이 남았다는 얘기죠. 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하면서 누구 대사를 그대로
지금 차용해서 약 변형했습니까? 아까 이거 누구 대사야?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내년에도 풍년이겠네. 이거 누구? 아버지 얘기였잖아요. 그죠? 아버지 대사를 변형해서 차용함으로써 환기시키죠? 하면서 하루에 한 개 피씩 피우라는 얘기는 적어도 며칠 이상은 니는 살아라? 18일 이상은 살아라는 얘기죠. 하면서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니까 이분은 완전히 갈등해서 된 거 맞죠, 이제?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준 채 멍청이 서 있는 억구에게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흥기러 갔다. 하루에 꼭 한 개 피우라고요? 꼭 한 개씩 피우라고요?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억구는 이 키 큰 산의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이제 안다는 얘기죠. 아, 내보고 뭐 하지 말란 얘기구나. 죽지 말란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6번 문제 풀면 되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글을 했죠. 1번 무슨 소설 아니다? 액자식 구성 아니었죠. 인물에 대한 세밀한 요약 묘사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요약적 진술을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과 장면 서술자를 달리 정답 뭡니까? 5번이죠. 바로 나오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의 내면적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지 말고 한번 작품 전체의 줄거리나 분위기를 알잖아요. 인물의 성격까지. 이상한 거 찾으면 됩니다.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백하며 이를 통해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는 것을 암시한다. 아, 눈인가, 그죠?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돌발적 행동과 윗주머니를 긴장을 걸었네. 도덕적 규범이 오면, 아, 이건 아까 담이네요, 그죠? 억구가 죄책감을 이래 삶을 포기하면서 큰 키의 우려. 억구는 큰 키의 사내가 형사로서 범죄자인 자신을 금가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다? 뭔가 마지막 이 흐흐흐 장면이죠. 아니네요, 그죠? 만약에 미음이라면은 억구의 성격이 어떻게 나오면 억구는 이미 뭐다? 잡히고 안 잡히고가 신경 안 쓰죠. 억구가 또 형사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는. 맞죠? 지금 밝혀진 지문 가지고 억구가 키 큰 사내가 형사이다라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미음이 형사라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억구의 지금 현재 심리나 성격상 5번은 상당히 교활한 녀석이죠, 그렇다면. 맞죠? 자, 아닙니다. 그 다음 갑니다. A가 뭐고 B가 뭐죠? A가 노형 잠깐 했다가 마지막에 노형 잠깐 이죠. 그래서 저 새끼를 잡아야 된다 했다가 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B 쪽이 맞죠? A에서 겪은 인물의 갈등이 B에서 해소되고 있다. 정답 4번이죠. 1번 A보다 B가 완화되었잖아요. B가 더 가깝겠지. 오히려. 무슨 말이겠죠? 2번은 B가 더 가깝겠지. B가 더 친근하겠죠. 무슨 말이겠죠? 정답 4번입니다. 9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됐네요. 동행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수업했죠.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면요. 정답 4번인데요. 왜 우듬치 고개를 넘어가는 행위는 아까 했죠. 전쟁이 남긴 혼란과 비극을 치유하게 통과 의뢰의 과정, 이런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치 두 사람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이런 고개를 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